2025년 연말에요. 잘 나가던 고영이라는 회사 주가가 왜 그렇게 갑자기 급락했을까요? 자료들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25%나 하락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회사에 무슨 큰일 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기회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는 한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분석 영상 그리고 아주 상세한 매매 데이터랑 주가 차트 이걸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하락의 진짜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새해 첫 거래일이죠. 2026년 1월 2일에 당신이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딱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급락은요, 투자자한테는 거의 공포 그 자체죠. 내가 가진 주식이 매일 파란불을 켜는 걸 보면 심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왜? 라고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회사의 가치가 정말 훼손돼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그냥 3D 검사 장비 세계 1위라고만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 보면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반도체 칩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차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걸 이제 로봇이 기판 위에 조립을 하는데 이때 부품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잘못 붙으면 전체가 불량이 돼요. 고영은 바로 이 과정을 3D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검사해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냥 사진 찍어서 비교하는 2D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전자기기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눈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주 고객사겠고요. 세계 1위라는 건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자료의 분석가도 회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는 거고요. 심지어 요즘 가장 뜨거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면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고 그럼 자연스럽게 고영의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해질 거다. 이런 성장 동력까지 확실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튼튼하고 미래도 밝다는데 주가는 왜 폭포수처럼 쏟아졌을까요? 보내주신 차트를 보면 12월 9일에 33,300원이던 주가가 월말엔 22,9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분석가는 차트상 21선이랑 61선이 꺾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 이게 그렇게 강력한 하락 신호인가요? 데드크로스는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클래식한 경고 신호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 그 형태예요. 이게 서서히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의 절벽처럼 뚝 떨어지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누군가 아주 큰 손을 가진 투자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시장에 그냥 내던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군요. 네, 맞습니다. 분석가는 그 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딱 지목합니다. 함께 보내주신 매매 동향 데이터를 보면 그 증거가 아주 명확히 나오죠. 12월 초에 21.84%였던 외국인 지분율이요. 월말에는 17.46%까지 줄어들어요. 잠깐만요. 4.4%포인트라고 하면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큰 물량인가요? 바로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4.4%는요. 고영 전체 주식의 약 150만 주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150만 주요. 네, 이걸 당시 주가로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4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특정 종목에서 이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그야말로 매물 폭탄이 터졌다고 봐야죠.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12월 22일 단 하루에만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순매도한 날도 있어요. 이건 정말 작정하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분석가의 진단은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그 주식 격언으로 요약되네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장사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고영 주식을 판 걸까요? 분석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던데요. 그게 이번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어려운 지점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바로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요? 네, 외국계 펀드들은 연말에 실적을 확정짓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영이 2025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타겟이 됐을 수 있죠. 아, 일종의 차익 실현 매물이 없을 거다. 그럴듯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섹터 로테이션 가능성입니다. 2026년에는 반도체보다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친환경 쪽이 더 유망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건 고영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단 산업 전체에 대한 시각 변화 때문인 거죠. 만약 그렇다면 조금 찜찜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뭔가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반도체 업황이 곧 꺾일 거라는 내부 정보를 먼저 입수했거나 아니면 고영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곧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듣고 보니 복잡하네요. 하지만 유튜브 분석가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과매도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석의 전제는 펀더멘털은 이상 없는데 수급 요인 때문에 일시적이고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은 1월 2일 아침 9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석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시가에 매수하지 말라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말라는 그 표현을 쓰죠. 아직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대응하자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네,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분석가가 받아 적으라고까지 강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망입니다. 최소한 오전 10시까지는 매수 버튼에 손도 대지 말고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잦아드는지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맞아요. 막 사고 싶죠. 네. 하지만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승률을 높입니다.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신호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를 포착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1차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분석가가 제시한 구체적인 가격 구간이 있죠. 바로 22,400원에서 22,600원 사이입니다. 왜 하필 이 가격대인가요?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선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여러 번 그 가격대에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했던 이력이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는 뜻이죠. 아, 만약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주가가 아래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긴 아래 꼬리를 만드는 양봉 캔들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하, 그 가격대에서 나 이제 더 안 빠질 거야 하고 버티는 힘이 보일 때 들어가라는 거군요. 그런데 만약 그 지지선마저 힘없이 무너지고 주가가 더 흘러내리면 어떻게 하죠? 바로 그럴 경우를 대비한 것이 세 번째 단계, 2차 분할 매수입니다. 분석가는 21,800원 부근을 2차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음 지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몰빵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나눠서 사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전략에는 실패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2차 매수 지점까지 무너진다면 이 전략의 마지노선은 어딘가요? 이 부분이 이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손절 계획이죠. 분석가는 아주 명확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21,000원. 만약 이 가격마저 깨진다면 그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신호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1,000원.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 싸움이에요. 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르겠지 하는 미련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분석가는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손실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전략이 성공해서 매수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이전 고점이었던 3만 원을 다시 노려보는 건가요? 분석가는 그건 과도한 욕심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 전략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이니까요. 아, 그래서 목표가도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24,500원입니다. 24,500원이요? 그 가격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보통 주가가 급락하면요, 그 하락폭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4,500원은 그 되돌림 과정에서 저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구간이에요. 일단 그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이후의 흐름은 다시 관망하는 게 현명하다는 게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실리적인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이 모든 전략은 고영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과매도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가격 왜곡을 이용해서 짧은 구간의 수익을 노리는 아주 정교한 단기 전술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문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뭐 사서 묻어두면 언젠가 오를 겁니다. 이런 식의 막연한 조언이 아니거든요. 정해진 진입 가격, 손절 가격, 목표 가격이라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전술적인 접근법이니까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영의 최근 주가 급락은 기업의 내재 가치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도, 즉 수급의 문제라는 것이 자료의 핵심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1월 2일의 구체적인 전략은 아침에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22,400원에서 22,600원 사이에서 1차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만약 더 하락하면 28,000원에서 2차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1,000원이라는 명확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면서 단기 목표가인 24,5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을 수액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구체적인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분석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명쾌해 보이는 단기 분석이 혹시 놓치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는 없을까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어떨까요? 아까 저희가 잠시 살펴봤던 세 번째 가설, 즉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먼저 움직인 것이라면요. 아, 그들이 단지 연말에 이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했거나 아니면 고영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시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참고하시더라도 이 근본적인 질문, 그들은 왜 팔았을까?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품고 앞으로의 시장 뉴스와 고영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의 매도 이유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악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다면 그때는 21,0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아래에서 바닥을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의 매도 이유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시장의 새로운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전까지는 철저히 짧은 대응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죠.